역대급 가뭄에 특히 서암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오늘 완도 보길도를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전남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빚더미인 목포 시내버스 회사를 목포시가 인수하라는 회원 유진의 요구는 결국 목포시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고 오래돼 산단 기능이 떨어진 대부열 산단을 미래의 산단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급 가뭄에 특히 서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환경부 장관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완도 섬마을을 찾았습니다. 완도군과 전라남도는 가뭄 극복에 항구적인 대책인 섬 광역상수도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군 보길도의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바가지와 양동이 등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한급수로 나흘 동안 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 섬마을 주민들에겐 이렇게 큰 물탱크는 필수입니다. 빨래도 설거지도 물이 나오는 날이 돼야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부족합니다. 또 물 온 날로 봐서 이런 빨래는 하고 그래요. 여기 온 지가 몇 달이 된 성불이요. 물이 쪄 세미가 없답대다.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수 저류댐을 통해 하루 평균 1,000톤 이상의 물이 공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양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완도 보길도를 찾았습니다. 지하수 저류댐과 해수 담수화 선박 등을 둘러본 한 장관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단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편 완도군과 전라남도는 섬 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양이어서 완도 섬 지역 제한급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초고령 지역인 전남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5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45만 명 이상, 24.7%가 65세 이상입니다.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청년들은 떠나는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표방하며 도민 복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어려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고 있을까? 지난해 본예산 기준 전남도가 사회복지에 쓴 예산은 전체 예산의 22.3%,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 1,200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정작 도민 복지에는 인색했던 겁니다. 전남의 재정지표 분석에 나선 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 혁신정책기획단은 노인뿐 아니라 청년정책과 출산, 보육 등 복지예산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도심 지역보다 훨씬 더 잘 돼야만이 우리 어떤 그 전남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밖에도 전라남도는 자체 수입의 37.4%를 인건비에 쓰며 인건비 비율이 광역 지자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빚더미의 회사를 인수하라는 태원 유진의 요구는 목포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혈세로 태원 유진이 빚잔치를 벌이는 건 법령을 떠나 세금을 내는 목포 시민들의 정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법상 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재산은 기부 체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자본 잠식 상태의 태원 유진을
목포시가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태원 유진의 기부 체납 통보를 받은 뒤 당황했던 건 그동안 마쿠에서 이루어졌던 협상 때문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닷새 전 목포시의회와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연료비 인상분 지원을 명목으로 이한철 대표에게 대시민 사과와 무조건적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목포시의회의 혈세 지원 제안을 이한철 회장이 기부 체납으로 답하며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분위기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한철 회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시민사회는 버스 운수 면허권을 스스로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버스 회사의 재산권으로 간주되는 노선권은 태원 유진 스스로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줘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한철 회장은 더 이상 시내버스 운영에 의지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을 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면 모든 인프라를 노선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권과 면허권을 조건 없이 즉각 반납해야 한다. 기부 체납이라는 꼼수를 부려 마지막까지 수익 창출하려는 수작은 멈춰라. 하지만 시민들에게 단 한 차례 사과도 하지 않은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이 시민사회 요구에 귀 기울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태원 유진 버스회사가 기부 체납에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권부터 즉각 반납하라고 태원 유진 이한철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또 목포시에는 설 연휴 전까지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여수 캠퍼스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전남대는 지역사회의 대학병원 분원 유치 의지가 중요하다며 여수시에 공동 용역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추후 의과대 신설 대신 의대 정원만 늘리고 이에 따라 전남대가 동부권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서부권은 의과대와 대학병원 한 곳도 없는 권역으로 남게 됩니다. 전남 서남권 경제 핵심 축인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낡고 오래돼 산단 기능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노후된 산단을 미래 산단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올해 시작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1989년에 착공해 1996년에 완공된 대불 국가산업단지. 조선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성장해 전남 서남권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산단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착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산단으로 생산과 고용은 감소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은 높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조선업종 기피와 기존 인력의 고령화 추세로 현장에서 필요한 생산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불 산단을 포함한 서남권 산단이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미래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스마트 친환경 산단 조성 사업. 조선해양구점을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디지털 산재방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그린 5개 사업이 국비에 반영됐습니다. 또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조선업 생산기술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올해 사업으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기업하는 입장에서 물류 흐름이라든가 인력 양성 등 기타 모든 것이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불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3호, 목포 삽진, 해남 화운 산단과 연계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에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등 3,6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를 통해
선박 블럭 제작 위주였던 산단 구조를 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중심지이자 서남권 경제의 버팀목인 대불산단이 산단 대개조 사업이란 마중물을 통해 스마트 기술을 갖춘 친환경 미래산단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7개월간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 박람회가 올해 유일한 전국 규모의 이벤트라는 점을 10분 활용해 완전히 달라진 정원의 모습과 함께 지방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홍수 예방 시설인 저류지를 정원으로 만들고 배를 타고 국가정원에 들어가 정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와 맨발로 지구를 느끼며 걷는 업신길까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낭만과 힐링의 공간, 미래 정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깐 그린 아일랜드는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번 박람회의 랜드마크로 수도권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순천에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국가정원, 도심으로 이어지는 삶 속의 정원을 구현해낼 정원박람회장은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특별한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순천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원박람회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해 박람회 입장권을 기부 답례품으로 선정한 것도 순천시의 돋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박람회 자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판매는 이미 사전 판매가 상당히 이뤄졌습니다. 지역 대학과 금융기관, 언론사,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전 구매가 이어지면서 213억 원의 입장권 수익 목표는 이미 36억 원을 넘겼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거창하지 않은 주제로 도시와 공간, 생태와 공존의 스토리가 있는 국가정원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시군별로 개최합니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이 설명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설업자와 부정수급자 등 41명을 적발했습니다. 60대 건설업자 등은 3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1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속인 뒤 1억 4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들에게 5억 4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전남에서 초등학교 신입생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14,000여 명 가운데 예비 소집에 불참한 1,400여 명 대부분의 소재가 확인됐지만 구례와 장성 지역 예비 초등학생 2명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끊긴 어린이들의 주소를 토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한인 상공회의소 회원사의 한국 진출과 대미 수출 확대, 지역 경제단체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하게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훼손된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하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산주 동의 없이도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등으로 훼손된 산지 2만 4천여 헥타르 가운데 복구된 면적은 12%인 2,700여 헥타르에 불과합니다.